네, 유닛 3 분사 구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분사 잘 이해하셨으면 분사 구문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 분사 구문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분사 구문이라는 건 분사를 활용해요, 일단. 분사를 활용해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럼 분사는 품사가 뭐였죠? 형용사였죠? 그럼 분사 구문은 품사가 뭐죠?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거예요. 선생님, 왜 굳이 부사절, 잘 있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나요? 왜냐면, 뭐 때문에요?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얘기할 때 그냥 헐, 한마디로 다 모든 게 표현되잖아요. 뭐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간결하게 쓰고 싶은 게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영어로 나눌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지문 내에서도 분사 구문은 정말 많이 사용되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사라는 건요, 우리가 이 분사 구문이라는 걸 이해를 하려면 어쨌든 주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사절이 있겠죠. 뭐 컴마 같은 걸로 연결이 돼요. 또는 부사절이 먼저 나오겠죠. 그다음에 주절이 나올 거예요.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건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부사절이에요. 주절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보세요. 뒤에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아래 예문에서 I found a ring. Kate took notes. She missed the bus. 뭐 보여요? 주절 보이죠? 주절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한 문장에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는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부사절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일단 그럼 부사절이 뭐냐? 자, 그럼 부사절이라는 거는 생겨 있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어, 뭐죠? 어떻게 만들죠? 일단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 그러니까 부사절 접사가 있어야 부사절을 만들 수가 있죠. 뭐 when이라든지 if, because, as 뭐 아니면은 뭐 although 이런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주어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동사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부사절 접속사에도요, 뒤에가 완전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 다시 동사 다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접속사 문장이니까 주절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이나 뒤에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가 있겠죠. 이런 걸 주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분사 구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요.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해야 돼요. 접속사 없으면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접수사 지워요. 두 번째, 자, 주절의 주어를 한번 힐끗 봐봐요. 주절의 주어를 힐끗 보고 이 주어와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여기 있는 주어, 그 접수사 절에 있는 주어가 동일하면 뭐 하면 되냐면 생략하면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간결하게 말하고 싶다 했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다 날리는 거예요. 접속사 날려, 주어 같으면 주어 날려. 자, 그다음 뭐가 남았죠? 이제 동사 남았죠. 이 동사를 실급 봐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동사, 주절의 동사랑 확인을 해봅니다. 해봤을 때 만약에 주절의 동사와 시제가 같으면요. 그냥 ing로 바꿔주면 돼요. 이 ing가 뭐예요? 앞에서 배웠던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도 지우고 이제 동사에다가 그냥 ing 붙이면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왜 분사 구문이에요? 이 ing라는 현재 분사를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죠.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 뭐라 했냐면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면 생략하자 했는데 동일하지 않으면요. 안 하면 생략 안 하면 되죠. 그냥 두면 돼요.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자, 그다음에 동사의 시제를 확인해서 시제가 같으면 ing 붙인다 했죠? 시제 다르면요. 이따 나오겠지만 having pp를 붙이면 됩니다. having pp는 뭐예요? 그 ing라는 분사의 형태에 have pp라는 완료 시제를 더한 거죠. 완료 시제는 과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시대 앞섬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쨌든 분사 구문의 기본적으로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겁니다. 공식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사 구문에서 빙이랑 해빙 빈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빙이랑 해빙 빈이 생략되고 나면요. 인제 뒤에 뭐 인제 ing나 pp 이런 것만 남기도 하고요. 쪼끔 더 볼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로 되어 있는 형태의 부사절에서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만 뭘로 바꾼 거예요? 분사로 바꾼 거예요. 아주 간결하게 쓰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웬 지워요. 야, 아이랑 뒤에 있는 아이랑 같습니다. 지워요. 오픈드랑 앞에 있는 파운드랑 시제 같습니다. 뭘로 바꿔요? 오프닝 더 박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while 접사 지워요. Kate랑 뒤에 있는 Kate가 똑같으니까 지워요. 그다음에 answered랑 took이랑 시제 같으니까 ing 붙여서 answering the phone.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요? 박스를 열고 나는 뭐 반지를 찾았다. 전화기에 답하면서 케이트는 뭐 노트를 적었다. 자, 그다음에 부정을 만들 때 지금 because 지웠어요. 그다음에 she랑 같으니까 지워요. did not arrive랑 뒤에 missed랑 시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ing를 붙이면 되는데 여기에 알맹이 동사 arrive에다가 ing를 붙이는데 not은 앞에다 붙여주면 돼요. did는 필요 없죠. 왜냐면 얘는 그냥 이제 일반 동사의 부정문 만들어 주려고 도와주려고 오내니까요. 없어도 돼요. 그래서 not ing 이렇게 됩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서 그녀는 버스를 놓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 다시 보십시다. 부사절의 접사를 생략합니다.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생략합니다.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 형태인 ing로 바꿔줍니다. 자, 부사절의 동사가 진행형일 때는요. 이 was를 똑같아요. while 지우고 I 같으니까 지우고 was랑 read 시제 동일하니까 was를 being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being은 생략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waiting 하나만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요.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when exercising 운동할 때 왜냐면 해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걸로만 무조건 해석을 해줘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다음에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지 않으면 안 지우면 되죠. 그래서 이제 더 도구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s the dog 원래 이렇게 됐을 거예요. was barking widely. 원래 문장 요렇게 돼요. 이렇게 다시 쓸게요. wildly 이상하네요. wildly. 자, 이렇게 쓴 다음에 as 지워요. 그다음에 the dog이랑 뒤에 있는 dog이랑 같으니까 지워요. the dog이랑 지우려고 봤더니 the dog이랑 I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없어요.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the dog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살려주면 되죠. 그다음에 was랑 couldn't pass랑 시제 동일하니까 얘를 being으로 고쳤다가 being도 생략 가능하니까 barking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the dog barking. 걔가 아주 뭐 인제 뭐죠? 뭐 사납게 짖어서 내가 지나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사 구문의 뜻은 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러면 집을 떠나면서 나는 불을 껐다. 어떻게 돼요? ing 붙이라면서요. 그럼 living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집을 떠나요. 내가 떠나는 게 능동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 구문의 부정 어떻게 만든다 했죠? 앞에다가 not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답을 알지 못해서 나는 손을 들 수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ot knowing 이렇게 쓰이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는 she 똑같은데요. 생략하면 되죠. 그냥 working 들어가면 될 겁니다. working 들어가면 될 겁니다. living, not knowing, working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바꿔볼까요? 자, when 지워요. she랑 뒤에는 she랑 같으니까 지워요. boiled랑 used랑 시제 동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ing 붙여서 boiling eggs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해석 어떻게 돼요? 이제 달걀을 삶으면서 she used 그녀는 사용했습니다. 이제 소금을 약간 사용했습니다. 자, because 지워요. 뒤에는 he 같으니까 지워요. lived, knew, 시제 동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ing, living in a small town. 이제 도시에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이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절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분사 구문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제 분사 구문의 여러 의미는 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어요? 생략된 접속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을 이제 뭐 의미가 다른 것은 이렇게 할 때 이 부사절 접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분사 구문의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이제 생략된 접사에 따라서 동시 동작이라고 하면 이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while이나 as입니다. 이게 이제 동시 동작이 우리가 독해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연속 동작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 and나 after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 뭐뭐 할 때 when이나 as가 생략된 거고요. 이유 뭐뭐이기 때문에 해서 이제 because, as, since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사가 생략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해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해석을 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될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락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로만 해석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뒤 문장을 좀 보면서 뭘로 해석이 될 건지는 따져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iving me a birthday present 했으니까 나에게 생일 선물을 주면서 그녀는 축하해라고 말했다. 샤워를 하면서 그는 노래를 불렀다. 따뜻한 태양을 즐기면서 그 소녀는 수영했다. 이제 뒤에는 주절은 선생님이 완벽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략된 접사가 as, while 이었다라는 거죠. 자, 연속 동작이요. receiving your message. 너의 메시지를 받고서 나는 답장을 바로 보냈어. 그래서 이제 and가 생략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얘는 이제 and로 연결이 되면, 뭐 after 정도로, 만약에 앞에 접사가 있는 게 좋으면 after 정도로 생각해도 되고요.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stopping at the station. 역에서 이제 역에서 멈추고 나서 그 지하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시간. 뭐 피크닉을 갈 때 우리는 매트를 가져가야 된다. 게임이 시작될 때 우리는 들었다. 규칙에 대해서. 그래서 뭐뭐 할 때 when이나 as가 생략된 거고요. 자, 이유는 기타를 매우 잘 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Being tired today. 오늘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일찍 자러 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있네요. 조건, 두 개 더 있네요. 조건이랑 양보.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뭐 생략된 접사가 if나 although일 수도 있겠죠. 그를 본다면 말해줘. 인제 그에게 나에게 전하라고 전달해줘. 자, 양보 이제 생략된 게 인제 though나 although가 생략이 된 겁니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뭐 even if 같은 것들이요. 자, being late 늦어서 she caught the train 했으니까 그녀는 늦었지만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늦어서 뭐 기차를 잡았다 이상하잖아요. 늦었지만 기차는 잡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although가 생략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자, visiting the museum 했으니까 그 박물관에 도착을 해서 하고 나서 뭐 기다렸다. 방문했을 때 기다렸다. 그러니까 줄을 서서 기다렸다. 우유를 마시면서 그녀는 인제 샌드위치를 마셨다. 뭐 이제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따져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사 구문에서 선생님이 아까 빙이랑 해빙빈이 생략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 과거 분사로 시작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빙이나 해빙빈이 생략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eing invited 초대를 해요, 받아요? 누가요? I 상태를 봐야 되죠. 생략된 게 I였을 테니까요. 자, 내가 초대를 받아서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난 선물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겠죠. invited.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따져 보면 as 아니면 because I was invited였을 거예요. 근데 as 지우고 I 같으니까 지우고 was랑 to기랑 시제 동일하니까 being으로 고쳤다가 being은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invited만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being used 마찬가지 이제 사용이 되어서 뭐가요? 뒤에 생략된 주어가 the air conditioner이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되어서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being이 생략돼서 이제 과거 분사만 남는 수동 분사 구문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은 분사 구문에서는 ing를 붙여야 돼요. 그다음에 생략하는 겁니다. 자, 완료형 분사 구문 because 지웠어요? I 지웠어요? lost랑 have랑 시제 같아요, 달라요? 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시제 앞선 경우에는 having pp를 쓰면 돼요. 자, 우리가 현재 완료 공부할 때요. 현재 완료라는 거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이 기간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 기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나타내려면 이제 과거도 포함해야 되고 현재도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have pp를 to have pp를 쓰든 having pp를 쓰든 하면 한 시제 앞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ing 안 붙이고 having pp 붙이는 거예요. after 지워요. it 같으니까 지워요. had received는 대과거 시제고 became은 과거 시제네요. 그럼 인제 동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having pp 붙이면 되죠. having received a lot of awards 상을 많이 받아서 그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자, 그래서 scold 그 엄마한테 혼나요? 혼남을 당해요? 혼남을 당하겠죠. 그래서 as she was scolded였을 거예요.
혼나는 게 아니라 혼나지는 거 혼내는 게 아니라 혼나지는 거죠. as 지우고 시 같으니까 지우고 was 시제 같으니까 being으로 고쳤다가 생략되어서 scold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건물은 다쳤다. 뭐해서? 파괴되어서. 그럼 destroyed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impress 그는 소설을 썼어요. 뭐 걔가 그럼 감명을 받았으니까 소설을 썼겠죠. 그래서 impressed. 자 그 남자는 마침내 잡혔습니다. 인제 뭐야? 얘가 인제 쫓아가요. 그러니까 얘가 어 아니 chase 하면은 인제 쫓다 이런 뜻이잖아요. 쫓는 게 아니라 쫓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being chased 돼서 being 생략돼서 chased만 남아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with 부대 상황. 자 with 부대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생겨 있는 게 어떻게 생겨 있냐면 with 먼저 나오고요. 명사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ing나 pp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ing는 능동일 때 사용하고요. 이제 알겠죠? pp는 수동일 때 사용을 해요. 근데 뭐와의 관계가요? 이 명사와의 관계가요. 그래서 이 가운데 끼어 있는 이 명사가 능동으로 하고 있으면 ing고요. 얘가 받고 있으면 수동이에요. 그래서 인제 해석은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한 채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 was standing. 난 서 있었어요. 이거 주절은 있어야 된다 했죠, 분사 구문에서 따로. 자, I was standing 한다면 어떻게 돼요? with my dog. 내 개가 waiting. 기다리는 채로. 같이 기다리면서 나는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강아지요. with 나온 다음에 명사 강아지 나왔는데 얘가 직접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능동 관계니까 뭐 쓴 거예요? 수동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뭐 인제 팔을 꼰 채로 서 있었다. 그러면 신체 일부는 내가 직접 움직이는 거지 신체 자체가 어떤 능동의 의미를 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다리가 능동이면 막 뛰쳐나가죠, 난 수업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막 글씨를 써야 되는데 막 춤을 추고 있겠죠, 내 손이. 그래서 신체 일부는 수동으로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with my eyes 그다음에 closed 해서 신체 일부는 수동으로 받는다. 그래서 눈을 감은 채로 나는 휴식을 취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는 공원으로 걸어갔다. 그의 개가 따라오는 채로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with 명사 분사를 선생님이 with 부대 상황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해서 부대 상황이라고 부대끼는 상황이라고 부르는데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엄마가 looked at me 나를 봤어요. 그녀의 팔을 신체 일부네요. crossed 뭐 꼰채로. 그녀는 아름답게 춤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는 채로. 그럼 이 사람들은 직접 능동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TV가 스스로 킬 수는 없으니까 켜져진 채로. 그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관중들이 cheering 같이 이제 환호하는 채로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명사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꼭 따져봐야지 with 부대 상황 잘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사구문 굉장히 길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꼭, 꼭, 꼭 숙지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